자, 1번에 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8,0을 잡고 또한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을 D라고 한다. 1번 영역 D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부등식이 나타내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5 플러스 4 한 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원의 기본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는 25. 그러면 2,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내부가 되는 거겠죠. 이 안쪽 영역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부 1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서 점 2,5를 Q라고 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C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좀 미리 그려 놓을까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이걸 밑으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 점을 Q라고 했고요. 원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이 오니까 X축에 접하겠네요. 자, 요 원이 나타내는 이 둘레를 C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2번 점 A를 지나는 직선과 영역 D의 공유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쩔 땐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에 의해서 직선 y는 뭐는 a를 통과하고 c의 접선의 하나라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조금 가지고 와서 얘를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자, 점 A는 몇 컴마 몇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8,0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8,0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8,0 여기가 점 A고요.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원에 접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y는 0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직선이 바로 접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로상이랑 하나코상이 점 A를 지나면서 C와 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접선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직선 L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것으로 접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코 상이 X축과 직선 AQ가 이루는 각도의 탄젠트에 착목을 하는 것으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타로상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직선식을 여기 이 원 방정식에다가 이렇게 쏙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다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놨네요. 자, 이 방정식이 뭐뭐일 때 k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다. 지금 요 x에 관한 방정식이 근을 하나 가져야 되겠죠. 접할 때니까. 직선과 원이 이렇게 접할 때니까 이거 만나는 점이 하나 있다. 즉 해가 하나 있다라는 말은 중근을 가진다가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0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하나코 상이 이제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x축과 AQ가 이루는 각도. 자, 다시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와 보면 이렇게 조금 당겨서 여기 한 이쯤에 A점이 있죠. 마이너스 8,0. 자, 요 점과 요 점 Q가 이루는 각도를 시타라고 한대요. 이렇게 X축과 이루는 각도 여기를 시타라고 한다. 라고 하면 탄젠트 시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요 길이가 10이죠 현재.
그리고 요 길이가 5예요. 그러니까 10분의 5가 탄젠트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가 되고 직선 y는 0이다 라고 하는 건 앞서 찾았죠? 이것과 다른 접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2θ죠. 2θ. 이렇게 각도가 딱 2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수직 이 각도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그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에 이 각도 두 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K에 들어가는 것은 1번 2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점 A를 지나고 C의 접선 중에서 Y는 0이 아닌 다른 접선의 기울기를 K0라고 한다면 이때 2번 또는 3번의 생각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 K0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금 탄젠트 시타의 값이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2시타의 값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4분의 1 그리고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1 이렇게 돼서 4분의 3분의 4분의 1 약분이 되면서 3분의 1이 되겠죠. 바로 이 값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직선 L과 영역 D가 공유점을 가지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원이 이렇게 있고 A점을 지나는 직선이 L이잖아요. 그러면 공유점을 가지려면 기울기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때 기울기의 값이 방금 구했죠? 3분의 1이었어요. 요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유점, 만난 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0과 K0 값 요거 사이가 되면 되겠다. 5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A와 B는 양수이고요. 그리고 절대 1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타로상이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두 개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타로상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로그 3의 9는 2에 해당하죠. 3의 제곱에 해당하니까 거듭제곱 자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로그 9의 3은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해당하겠죠. 이거 간단한 로그 연산이죠.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 3의 9가 로그 9의 3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로그 4분의 1의 얼마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똑같이 4분의 1에 그리고 거듭제곱 자리에 2분의 3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자, 마이너스 1승을 먼저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4에 2분의 3승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4는 2의 2승이니까요. 약분이 되면서 2의 3승, 즉 8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8. 자, 그리고 로그 8의 4분의 1승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는 것으로부터 이 경우는 반대로 오른쪽이 더 크다가 성립이 된다. 자, 여기에서 로그 A의 B를 T라고 둔다면 1번에서 고차를 토대로 하여 타로상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고 추측하고 그것이 참인지 어떤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로그 A의 B를 T로 한다면 로그 B의 A는 진수와 이 밑의 자리를 서로 뒤바꾸면 역수가 되는 거죠. T분의 1이다. 1번에 의해서 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식 요식. 자, 이 식으로부터 화면이 흔들리네. 이 식으로부터 A의 T승은 B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쓴 식이 1번이네요. 1번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부터 뭐가 얻어지고까지, 자, 이 타 자리에는요, 여기 밑에 이 정답군에서 고르셔야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요 A의 T승은 B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양변에 t분의 1승을 똑같이 적용해주면 a의 t승의 t분의 1승은 b의 t분의 1승이다. 이 연산을 똑같이 적용해 준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a의 1승, 즉 a가 되고요. 오른쪽은 b의 t분의 1승이 되겠죠. 1번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자, 1호부터 2번이 확인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a 자리에 이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로그 b의 a인데 이 a 자리에 b의 t분의 1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t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3번. 다음으로 타로상이 2번의 고차를 이 근거로 하여서 t가 t분의 1보다 더 크다를 만족하는 실수 t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t가 양수라면 3번의 양쪽 변에다가 t를 곱하는 것에 의해서 t의 제곱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t의 값의 범위는 t가 1보다 크다. 자, 그러니까 조건과 결론만 보자면 t가 0보다 클 때에는 t가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t가 0보다 작다라고 할 때에는 t가 마이너스 1과 0보다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고차를 바탕으로 해서 이 3번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는 두 가지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서 a의 값이 일정하다.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정해졌을 때 부등식 로그 a의 b가 로그 b의 a보다 더 크다를 만족하는 이 b의 값의 범위를 하나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b 값의 범위는 a가 1보다 더 클 때는 어떻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a가 1보다 클 때의 요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밑이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죠. 이 부등식에서 밑을 먼저 a로 통일을 시켜 두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b는 크다. 로그 a의 b의 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양변에 a를 곱할 건데 로그 a의 b를 곱할 건데 로그 a의 b가 현재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밑이 현재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라는 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b의 값이 1보다 클 때에는 로그 값이 양수가 되고요. 0과 1 사이일 때에는 로그 값이 음수가 돼요. 그래서 두 개로 다시 나눠봐야 됩니다. 첫 번째, b가 0과 1 사이일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로그 a의 b가 음수가 되죠. 이 음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따라서 로그 a의 b의 제곱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그 a의 b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걸 풀어보면 그렇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기 위한 이 b에 대한 값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밑을 a로 통일을 해보면 로그 a의 a분의 1 로그 a의 b 로그 a의 a. 자, 그러면 요 값의 범위는 b는 a분의 1보다 크고 a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먼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b가 1보다 클 때, 자, b가 1보다 크다면
로그 a의 b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로그 a의 b의 제곱은 1보다 크다. 요거를 풀어보게 되면 로그 a의 b는 1보다 크거나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이렇게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요 부등식은 다 a로 밑을 통일해 보면 b의 값이 a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해 하나와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a분의 1보다 작다. 따라서 b는 a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a는 1보다는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요 1번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요런 지금 해를 얻었죠. 여기가 a분의 1이고 여기가 a인데요. a분의 1이라고 하는 건 1보다는 작은 값일 거예요. a가 1보다 크니까. 그리고 a라고 하는 건 당연히 1보다 큰 값이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값이 나왔는데요. 이때 a는 1보다는 크다. 그리고 b는 0과 1 사이다 라는 조건도 있었죠. 따라서 여기에 어딘가 0이 있을 것이고 0과 1 사이에 b값이 있다. 따라서 해당하는 값 전체가 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조건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건과 결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b의 값의 범위는 a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이 값이 해가 될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또 부등호로 표현을 해보면요. b는 a보다 크다. 그리고 a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두 개 범위고요. 여기 사이에 1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b는 현재 1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1보다는 크다. 자, 요런 조건과 요런 결과를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a보다 크다. 그래서 b는 a보다 크다 라고 하는 해도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답으로 써준 게 바로 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걸 선택지에서 찾아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볼까요? a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거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컸죠. b는 a보다 크다. 요게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츠 보겠습니다. 자, 요 부등식을 풀어 볼 건데요. 로그 밑을 일단 a로 통일시켜 보면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b의 분의 1보다 더 크다. 자, 이걸 곱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범위를 좀 나눠 봐야 되는데요. 현재 a가 0과 1 사이 수니까 이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감소함수를 그릴 거예요. 여기가 b고요. b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 값은 작아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 b의 값이 0과 1 사이의 수라면 이 로그 값은 음수가 되겠죠. 자, 이 경우부터 한번 양수가 되겠죠. 양수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양변에 로그 a의 b를 곱하게 되면 부동방향 안 바뀝니다. 로그 a의 b의 제곱은 1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로그 a의 b는 1보다 크거나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로그끼리의 연산에서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a보다 크다. 요걸 푸셔야 되는데요. 지금 로그 a, 빛을 a로 하는 요 함수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진수 값이 더 작아져야 돼요. 진수가 작을수록 값이 커져요. 맞죠? 따라서 요 로그 값이 크다는 건 진수는 더 작다는 거예요. b는 a보다 더 작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로그 a의 b가 로그 a의 a분의 1보다 작다. 근데 로그 값이 작다는 것은 진수값으로 봤을 땐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b가 a분의 1보다 더 크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답이 나왔어요. 자, 그럼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겠죠. b는 0과 1 사이 수고요. 좀 땡길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b는 a보다 작다. 근데 a는 0과 1 사이 수예요. 여기 a가 있어요. 요거보다 작다. 또한 a분의 1보다 b가 크다. a분의 1보다 더 크다. a분의 1은 1보다 크죠? 그래서 요걸 공통으로 만족하는 b의 범위는 바로 0과 a 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답군에서는 요게 일단 답군이네요. 그죠? 2번, 3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b가 1보다 클 때, b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로그 값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 a의 b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로그 a의 b가 제곱한 것이 1보다 작다를 풀어보게 되면 로그 a의 b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다. 양변을 전부 밑을 a로 하는 로그로 바꿔보면 로그 a의 a분의 1, 로그 a의 b, 로그 a의 a. 자, 그런데 이거는 밑이 지금 0과 1 사이 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 감소함수에서 이 진수끼리의 대소는 반대로 바뀌죠. 따라서 b는 a보다 크고 a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러한 조건에서. 자, 공통되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글입니다. a는 0과 1 사이 값, 작은 값이고요. a분의 1은 큰 값이에요. 자, 요거 사이인데 b는 1보다는 크대요. 1보다는 크다. 따라서 요거 공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b는 1과 a분의 1 사이다. 1과 a분의 1 사이다. 1과 a분의 1 사이다. 요거네요. 답은 0번이 되겠습니다. 수에 들어가는 답은 0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P가 13분의 12, Q가 11분의 12, R이 13분의 14다. 이때 요 대소 관계를 만족하는 것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로그 P의 Q는 로그 Q의 P보다 더 큰지 작은지 전부 지금 밑을 P로 한다면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위에서 구한 결과를 조금 여기다가 써두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었냐면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로그 a가 b보다 크다. 로그 b의 a다. 이게 만족을 하는 범위는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범위는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에는 이때에는 어떻게 되고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에는 b가 어떻게 되면 되느냐. 자, 여기 3번 구했었던 거 좀 써볼게요. 3번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a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a보다 b가 더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과 1 사이일 때라면 이게 만족되려면 b가 어떤 범위를 가져야 되냐면 b는 0과 a 사이이고 또는 b는 a분의 1과 a분의 1 사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해도 됐었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아래쪽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거
요 부등식이 맞는지 틀린지를 조금 비교해 보고 싶어요. 자,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P죠. 근데 P가 13분의 12죠. 13분의 12는 0과 1 사이 값이죠. 자, 요 2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 때는 이 B가 0과 A 사이에 있느냐, 즉 B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Q죠. 자, 11분의 12라고 하는 건 0과 A 사이에 있느냐, 자, 이렇게 있느냐, 요거거나 또는 B라고 하는 값이, 즉 11분의 12라고 하는 값이 1보다 크고 요거의 역수 12분의 13보다 작으냐, 요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아니죠. 그죠? 요거 이 부등식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해야 될 텐데 일단 요 부분은 만족을 하죠. 요 부분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11을 곱하면 144, 그리고 11을 곱하면 13 곱하기 11이니까 13, 13, 143. 만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지 않아요. 요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 아래쪽 부동호 방의 반대인 2번 또는 3번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P가 밑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A에 해당하는 값이 P입니다. P는 13분의 12니까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밑이 0과 1 사이 값일 때, 그때 만족을 하려면, 요 부등식이 만족을 하려면, 이게 크려면 그러면 요렇거나 요런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러면 B에 해당하는 게 현재 R이죠. 자, R은 13분의 14는 0보다 크고 A 13분의 12보다 작으냐, 요거는 만족하지만 여기가 지금 틀렸죠. 그래서 여기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거라도 만족하느냐. 자, B 즉 R 13분의 14는 1보다 크고 12분의 13, 요거 역수 P의 역수보다 작으냐. 자, 요거는 만족하죠. 얘는 1보다 크니까요. 자, 요거 만족하는지 보겠습니다. 양변에 12 곱하면 14 곱하기 12는 크다. 요거 13 곱하기 13, 169. 자, 12 곱하기 14, 14, 12 곱하면 168. 크네요. 그죠? 요거 만족하네요. 둘 다 만족하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거 만족하니까 답 2번 써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A가 실수라고 하고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6ax 플러스 16이라고 둡니다. 자, fx 그래프의 개형은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에는 fx 이꼴 x의 3승 플러스 16 이렇게 되기 때문에 0,16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단조 증가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따라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미분하면 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6a가 돼서요. 이거를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 여기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제곱의 값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x제곱 플러스 3 이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x에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요. 계속 쭉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계속 위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함수는 여기 0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0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가 양수일 때 P를 실수라고 한다. 좌표 평면상의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p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공유점을 가지도록
하는 p의 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y는 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6, 자 이렇게 쓰고요. 이걸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3x의 제곱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6a가 되고 3으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자, 현재 a는 양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값 존재한다는 거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미분한 결과가 지금 현재 이차함수긴 한데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x축과 만난 점이 마이너스 루트 2a와 플러스 루트 2a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양수에서 음수로 기울기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극대값 가질 것이고 음에서 양으로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극소값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알기 위해서요. 이 값을 함수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a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루트 2 a 여기다가는 a의 2분의 3승 이렇게 쓸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여기 답안에서 고르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과 같이 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x자리에도 마이너스 2 루트 a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6a 곱하기 마이너스 곱해진 플러스 되고 루트 2a 플러스 16 그러면 여기가 6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루트 2 더하면 4루트 2 a의 2분의 3승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극대값이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 루트 2a를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 계산하고 뒤에 16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2 a의 2분의 3승 플러스 16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극대값이 요 값이고요. 그 다음 극소값이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y는 p라고 하는 요 가로 직선은 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 줘야지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 자리에는 극소값인 마이너스 4루트 2a의 2분의 3승 플러스 16 요걸 번호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우에는 3번 그리고 n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4루트 2 a의 2분의 3승 플러스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자, p의 값이 u일 때 자, 요 값일 때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p는 두 개의 점에서 공유점을 가진다. 그렇죠. 자, 요렇게 y는 fx라고 하는 점과 y는 p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직선이. 그러면 요렇게 두 점 가진다라는 거고요. 이것들의 x좌표를 각각 qr이라고 한다.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자, 이때 함수 fx와 그 다음에 y는 p라고 하는 직선이 점 r, p에서 접하는 것에 주의를 하면 그죠? 여기는 r, p죠. r, p에서 접하는 것에 주의를 하면 q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y가 직선인 마이너스 4 루트 2 a의 2분의 3승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요 직선과 요 3차 함수의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3차 함수와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요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세워서 이때 나오는 해가 바로 이 Q 값과 R 값이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16, 16 없어지게 되고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 자, 이러한 고차 방정식 전부 왼쪽으로 넘기면 x의 3승 마이너스 6ax 그리고 플러스 4루트 2a의 2분의 3승 이꼴 제로다 라고 하는 것에 조리제법을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1, 0, 마이너스 6a 4루트 2a의 2분의 3승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넣어야 할 값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분모, 이게 분자로 갔을 때 약수의 조합을 찾아보면 루트 2 a의 2분의 1승. 자, 이걸 여기다 넣어보면요 1 곱해서 올라가고 조리제법 해보면요 자, 곱해서 올라가니까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자, 요렇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되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0 되네요. 자, 그러면 요 해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중근이에요. 중근이 바로 R에 해당하죠. 여기가 이제 R 값은 루트 2a의 2분의 1승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머지 요 값은 a 플러스 2루트 2a의 2분의 1승. 자, 이렇게 되는 값이니까 여기가 0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루트 2a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Q 좌표와 R 좌표의 X 값을 다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으로 3번입니다. 자, 방정식 fx가 0이다 의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면 0번부터 5번 중에서 올바른 것은 캐코 두 개가 있다라고 대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좀 살펴보시면 해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할 때 A의 부호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정답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A 값 부호가 정해졌을 때 해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답군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 정답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n이 1이라면 즉 해가 무조건 한 개 존재한다면 a는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선 문제에서 어디였더라? 여기였나요? 여기서 a가 0보다 작다면 그때는 항상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그래서 한 개라면 해가 하나 존재한다고 해서 증가하는 함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가 반복되는 이런 함수에서도 이렇게 n이 한 개, 해가 한 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틀렸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해가 두 개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가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세 개 존재한다면 양수다. 이거는 맞다는 거죠. 왜냐면요, 세 개가 존재하려면 이런 증가함수일 때에는 해가 3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0일 수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에 이렇게 오목볼록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그림이 그려졌었고 그때 반드시 해가 3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일단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순서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4번을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요 그림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결정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라면 항상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고, 이때는 해가 반드시 하나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건 바로 1번 답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증가 함수고, 이때는 해가 두 개 생길 수가 없죠.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오목볼록한 그림인데, 이때는 반드시 얘가 세 개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죠?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항상 세 개라고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답은 4번과 1번 이렇게, 뭐 1번, 4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A가 양수일 때 gx가 x 3승 마이너스 3bx 플러스 3b제곱, hx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둔다. 좌표 평면 위에 gx를 C1, hx를 C2라고 한다고 해요. C1과 C2는 두 점에서 만나고, 그것들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 그 교점을 구해봐라. 연립해봐야 되겠죠? 연립해보겠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3bx 플러스 3b제곱 이꼴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x 3승 소거되고요. 전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보면 플러스 2b제곱 이꼴 제로가 되어서 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 따라서 x는 b와 2b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b, 2b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어떤 x값 범위에 대하여 C1과 C2로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한다고 해요. 또한 t가 베타보다 더 클 때 이 베타와 t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 C1과 C2 및 x = t로 둘러싸져 있는 도형의 면적을 t라고 한다. 이때 요것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러싸져 있는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자, 요 3차함수가 어떤 개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둘러싸져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여기가 작은 게 알파 b였고 큰 게 베타 2b였다는 거죠. 그러면 b와 2b 사이에 반드시 2분의 3b가 있잖아요. 2분의 3b. 그래서 2분의 3b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 값이 누가 더 큰지를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2분의 3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g 2분의 3b. 자, x자리에 2분의 3b 집어넣으면 8분의 27b의 3승. 자, x자리에 2분의 3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b의 제곱 플러스 3b의 제곱. 따라서 8분의 27b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b제곱이 공통이니까 3b제곱으로 묶게 되면 8분의 9b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h 함수에 2분의 3b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27b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9b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8분의 27b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5b의 제곱. 자, 결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 결과랑 요 결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지금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달라요. 이 두 개의 값 중에 b의 제곱 곱해지는 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b의 제곱이 곱해졌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값이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일단 여긴 양수죠. b가 양수니까 여기도 양수예요. 그 양수에서 뭔가를 빼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빼면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는 대략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 그래서 양수에서, 똑같은 양수에서 마이너스 1.5를 뺀 게 더 많죠. 그래서 많이 빼는 거니까 이 g가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깔리는 게 gx인 거예요. gx.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h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x. 자, 그럼 계산은 지우고요. 자, 이걸 참고로 해서 S, 쭉 둘러싸져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S는 인테그랄 알파, 즉 b에서 2b까지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 그러면 hx에서 gx를 빼야 됩니다.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제곱,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 x 3승 플러스 3bx 마이너스 3b제곱 dx. 그러면 이거 사라지게 되고요. 인테그랄 b에서 2b까지 3bx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bx 마이너스 2b제곱 dx. 자, 이 함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새예요.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함수로 주어졌네요. 그래서 hx에서 지금 gx를 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t는 베타보다 더 큰 범위에 대해서 둘러싸져 있는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t가 베타랑 t 사이에, 즉 베타가 뭐냐면 요거죠. 더 큰 값.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는데 베타, 요 2b보다 더 큰 쪽에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부분 면적 여기래요. 그러면 이때는 위쪽 함수가 gx가 되고 아래쪽 함수가 hx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gx 빼기 hx를 적분하라 라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때는 1번. 소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S에서 T를 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에서 T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합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좀 지우고, 지금 S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hx에서 gx를 뺀 거였어요. dx. 자, t는 인테그랄 베타에서 t까지 gx에서 hx를 뺀 거였어요. 그러면 s 빼기 t는 요 인테그랄 정적분에서 요 정적분을 뺀 거죠. 여기에서 적분 구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적분권 연결하려면 이 피적분 함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왼쪽에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hx 마이너스 gx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될 거예요. 따라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어서 베타에서 t까지 같은 함수를 적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인테그랄 알파에서 t까지 hx 빼기 gx를 적분한 것과 같다. hx 빼기 gx는 2번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결과만 남겨둘게요. 이기 때문에 까지 왔고, 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계산했다가 지웠는데, 자, hx에서 gx를 뺀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거 좀 줄이고
s-t는 인테그랄 알파에서 t까지 이거에서 이거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bx 마이너스 2b제곱 dx 이렇게 되겠네요. 당함수의 적분이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2분의 3b x의 제곱 마이너스 2b제곱 x 알파에서 t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3승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파가 현재 뭐냐면 b죠. 그래서 여기 b로 전부 다 바꿔 쓸게요. 알파 자리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분모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로 묶어주게 되면 6분의 1인데요. 여기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여지게 되면 그냥 9 마이너스 9b 제곱 그리고 플러스 9b의 3승 그리고 플러스 12b 제곱 t 그리고 마이너스 12b의 3승. 자, 동류항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3승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의 3승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쓰고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5b의 3승 그리고 t의 제곱항 그리고 1차.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고요. 알맞은 값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토는 9 여기 12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s와 t가 같아지는 t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 식에서 s랑 t랑 같다면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구한 이 t에 관한 3차 식의 값이 0이 되는 t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귀결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양변을 2로 나누어서 조리제법 할 때는 그죠? 여기 최고차항 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죠. 자, 요렇게 2분의 9b t의 제곱 플러스 6b의 제곱 t 마이너스 2분의 5b의 3승 이꼴 0. 자, 그러면 이렇게 해두고 계수를 쓰면 최고차항 분의 상수항 가 이제 조립제법에 사용되는 숫자로 결정을 해주면 좋아요. 여기는 2분의 5b 정도가 되겠네요. 자,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곱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5b제곱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b 3승이라서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분의 5b t의 제곱 마이너스 2bt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다.
그런데 여기는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0이 되어서 근이 중근이 하나 나와요. t는 b다 라고 하는 근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t는 2분의 5b다 라고 하는 근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런데 이 b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b가 뭐였냐면 여기였죠. 여기. 그런데 이 t는 이 베타보다 크다고 했어요. 즉 2b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값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b보다 큰 2분의 5b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3번은 건너뛰었어요. 통계는 저희 이재유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문제 4번은 이제 수열인데요. 이 문제는 읽어보셨겠죠? 자, 이 보행자와 이 자전거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맨 마지막 줄, x라고 하는 것은 an이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n번째의 자택을 출발할 때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y는 그때의 이 보행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출발을 할 때 그때 시각과 위치를 각각 x, y라고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1이 2고 B1은 2다. 즉 자전거가 최초로 자택을 출발하는 시각은 2초 뒤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보행자는 위치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A1과 B1은 각각 2,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자전거가 최초로 보행자에게 따라 붙었을 때의 시각과 그 다음에 그때의 위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금 그래프 상에서 말하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시각이고요. 여기가 위치인데요. 이 그래프는 보행자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보행자의 시각과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자전거의 시각과 위치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전거가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점인 거죠. 그러면 일단 2초 쉬고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더 가야 되냐면 바로 여기가 4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보행자는 1초당 1씩 가니까 4초 동안에는 4만큼 갔을 거고, 자전거는 1초당 2만큼 가긴 하는데 2초 쉬고 이 시각 2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2초 동안 4만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만나는 점의 이 좌표는 4, 4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4가 되겠네요. 4, 4,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4,4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죠? 그리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그림상에서 자전거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는 시각을 A2라고 하고, 그때의 보행자의 위치를 B2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1초 동안은 머무르죠. 만나면 1초 정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2초 동안 갔으니까 다시 2초 동안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7초가 되고요. 여기는 8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8초 동안에 사람은 얼만큼 갔느냐. 1초당 1씩 가긴 하는데 여기 1초 동안 정지해 있었으니까 여기는 7이 되겠죠. 그래서 8, 7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계속 조사해 볼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하나코 상이 일반항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만난 점 4,4를 어떻게 구했는지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물어보고, 타로상이 넌 어떻게 구했니? 물어보니까 자전거랑 보행자가 서로 1초당 1씩 간격이 좁혀진다는 걸 이용했어. 이걸 이용했대요. 그 다음 타로상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교점 구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자전거가
n번째 이 자택을 출발할 때 그때 시각과 그다음 자전거의 그때 위치를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an, 0라고 한대요. 자, 여기 요 점이죠. 요 점. 이 점이고 그다음 그때 이 시각의 보행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a, bn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n번째의 자택을 출발하고 자전거가 다음으로 이 보행자를 따라 붙었을 때의 시각과 위치를 나타내는 점의 좌표는 an과 bn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즉 여기를 나타내요. 여기를 an과 bn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an, bn이고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죠. 사람은 일식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y는 x-an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요 y는 x-an 플러스 0인데 얘는 기울기가 2죠. 앞에 2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 되죠. 만나는 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같다. 방정식 꾸며주겠습니다. 그러면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x 그리고 전부 왼쪽으로 넘기면 an 플러스 bn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 x 값은 an 플러스 bn이고요. 그때 y 값은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되면 an 빼기 an 그래서 여긴 2b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n 플러스 bn 여기는 2bn 요거를 보기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an 플러스 bn은 3번 그리고 2bn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상으로부터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다. 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리가 좀 없는데요.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리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an 플러스 1 여기죠. 여기 an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an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간 거리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bn이죠. 그리고 만나게 되면 1초 시다고 했어요. 여기 1이죠.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만나게 되면 오이카케로 하면 보행자에게 만나면 1분 동안 정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행자는 1분 뒤에 출발하고요. 자전거는 다시 돌아오고 자전거가 자택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1분만 정지한 다음에 출발한다고 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갈 때 비행 걸렸으면 올 때도 비행 걸리겠죠. 그리고 1분만 딱 정지한 상태 다시 출발.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an에서 요 값에서 요만큼 더 더하면 되는 거죠. 2bn 플러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 이렇게 카키 자리에 2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bn도 한번 살펴볼까요? bn 플러스 1은 bn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 여기를 보면 돼요. 여기가 얼마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죠. 여기에서 이거 뺀 만큼이죠. 그런데 보행자는 1만큼의 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될 건데 여기서 1분 동안 쉬어요. 그래서 1만큼 빼줍니다. 1 덜 갔어요. 쉬었으니까.
그래서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bn으로부터 요만큼 더 더한 거예요. 요만큼 더 더한 거예요. 플러스 an 플러스 1 빼기 an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요 값이 위에서 결정될 수 있죠. 이거 넘기면 2bn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3bn 플러스 1이다 라고 결정이 되죠. 20으로부터 bn 플러스 1은 3bn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그걸 알맞은 숫자 집어넣어주면 여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요 점화식 풀어보면요. x는 3x 플러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특성 방정식 풀어서 요 값 구했다면 b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이꼴 3배 bn 플러스 2분의 1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b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은 요 전체를 수열로 보면 첫째 항이 b1 플러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될 거고요. 이 값이 2였잖아요. 따라서 bn은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요거를 보기에서 찾아주게 되면 7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위로 올라가서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an 보겠습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은 이게 개차 수열이죠. 개차 수열이 2bn 플러스 2다. 그러면 an은 a1 첫째 항에다가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2배의 bk 플러스 1. 자, 이는 시그마와 관련이 없으니까 앞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따로따로 붙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1은 2였으니까요. 2 더하기 뒤쪽 먼저 2배의 n-1까지 플러스 시그마 bk. 자, 요걸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bk 값 얼마였냐면 여기 구해놨어요. 이 n자리에 k만 들어가게 되면 되고 k는 1부터 n-1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개하면 2n만 남죠. 여기는 자, 플러스 2분의 5 앞으로 빼고 등비수열의 합이니까요. r-1 공비 3의 항의 개수 n-1승 3-1 항의 개수 첫째 항 곱하기 상의 개수죠.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3의 항의 개수가 n-1승계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뒤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도 n-1개. 자, 전부 다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 4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n에서 2분의 n을 빼니까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과 가장 합치되는 것은 이것도 전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제가 2를 안 곱했네요. 이렇게 전개할 때 2를 안 곱해 버렸네요. 그러면 뒤쪽에는 제대로 2를 곱해서 밖으로 뺐고 여기는 2를 안 곱했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사라져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이 부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2를 제대로 안 곱해 가지고 헷갈리네요. 다시 한 번 더. 자, A1은 2였어요. 플러스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2 곱하면서 2 n-1 그러면 요거랑 요거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2n만 남죠.
자, 그리고 여기 2 곱했으니까 이거 다 사라지게 되고요. 플러스 앞에 5가 빠지고요. 그리고 요거 등비수열합 공식 첫째 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n-1 이렇게까지.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네요. 답은 9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행자가 y는 300인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 자전거가 보행자에게 따라잡은 횟수는 몇 회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앞서서 이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n번째 보행자와 자전거가 만났을 때의 y값이 2bn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y값이 300인데 300이 2bn이 되는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300이체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2bn 요 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bn의 일반항이 어디 보자. 7번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요겁니다. 요 값이 bn. 몇 개 계산해 볼까요? 자, 1 들어가면 2분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 그러니까 두 번째 위치에서 한 번 만난다 뜻이고요. 만나는 위치는 사실 2bn이죠. 그래서 2b1인 위치, 즉 4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4에서. 그리고 보자. 실제로 첫 번째 만난 게 4에서 만났었죠. 그리고 b2를 계산해 보면 3 2분의 15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14, 7. 이거 7이네요. 그러면 2b2는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째에서 두 번째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만나는 곳, 두 번째 만나는 곳. 자, 3 한번 계산해 볼까요? 3은 2분 9, 45, 44, 22가 되네요. 22.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곳은 44가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자, B4 계산해 볼까요?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4 들어가면 굴승 27, 27 곱하기 5 하면 35, 135에서 1 빼면 134를 2로 나누면 67이네요. 67. 67이니까 이거 134인 위치에서 네 번째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느낌이 4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왜냐면 다섯 번째 만날 때에는 B5가 이거보다 훨씬 커지는데 그 두 배 하면 300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볼까요? 자, 5 집어넣으면 3의 4승 81. 81 곱하기 5 하면 벌써 보세요. 이거 405. 그건 405에서 1 빼면 404. 2로 나오면 200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만날 때에는 404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근데 지금 위치가 300일 때까지 몇 번 만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4번 만났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의 네 번째 자전거가 보행자에게 다시 달라붙는 시각은 언제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번째에 자전거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시간이 언제냐. 자,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충돌하는 시간은 AN과 BN을 더해야 되거든요.
때 그때 이제 x가 시각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각각에다가 4를 집어넣습니다. 이거 다 계산해야 되나 이거? 자, AN은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플러스 n-2분의 3이고 BN은 2분의 5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거 아래로 좀 내려와서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놔두는 게 좋으려나? 자,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자, 요거에서 만나는 때의 시각은 AN 플러스 BN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네 번째 만날 때 시각 물어봤으니까 4 집어넣으면 A4 더하기 B4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B4는 방금 구해놨죠. 여기 67이에요. A4만 구하면 됩니다. A4는 2분의 5 곱하기 잠시만요. 요거 변형을 좀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요 값이 얼마라고요? 이게 67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4가 들어가죠. 그럼 4에서 1 빼면 3이죠. 여기다 3만 더하면 70이네요. 70이네요. 70.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3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37. 자, 이렇게 해서 수열 문제 풀어봤습니다.